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충남 지역 가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 비가 아예 오지 않거나 와도 아주 적게 오다 보니 밭작물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도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장마는 이달 하순에야 시작된다는 예보여서 걱정이 큽니다. 강지련 기자입니다. 고구마가 제대로 잎을 피우지도 못한 채 시들어가고 심한 곳은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겁니다. 고사 직전의 고구마 밭에는 아침부터 농부들이 멀리 관정에서 물을 끌어와 뿌려줍니다. 한 달, 한 열흘 이상 가물었어요. 고구마들이 활착이 안 되고 생존의가 거기에 급급한 거죠.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한 논도 수두룩합니다. 천수답이 많은 홍성 서부면에서는 모내기를 하기 위해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양수장을 가동해 논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봄철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모내기도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수온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그 결성 양수장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의 한 저수지는 평소 한 기른차 있던 수위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충남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충남은 지난달 평균 강수량이 5.3mm, 이달도 6.2mm로 평년의 5% 수준이었고 저수율은 54.9%, 특히 서북부권의 젖줄인 보령댐은 23%에 머물렀습니다. 농촌에서는 가을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리고 활착을 시켜야 할 밭작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형 정유사가 밀집한 대산 석유화학공단도 하루 28만 톤의 물이 필요하지만 인근 대호호는 12만 톤만 공급 가능합니다. 멀리 아산호에서 용수를 끌어오지만 아산호의 수위도 낮은 터라 시간이 지날 경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4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하는데 장마는 이달 하순 예보돼 있습니다. 충남도는 행정력을 집중해 긴급 급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뭄 상황 대책실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포인트로 저희들이 양수장비나 살수차를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장기간 오지 않을 경우 충남 서부권은 농업과 공업 용수는 물론 수돗물 제한 급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은 파업 첫날부터 일부 지역에서 수소 충전소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을 싣고 달려야 할 화물차들이 도로가에 줄줄이 멈춰서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충청권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서산 대산공단에서 파업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곳 대전에서는 250명가량의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전 화물차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돼 올 12월 종료되는 일몰제로 시행됐습니다. 현재 42만 화물 노동자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차 등 2만 6천여 명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최근 기름값마저 크게 올라 화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손해볼 거 없는 장사를 했고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뺏어갔어. 화물연대 측은 지역에서 화물 차량 2천여 대가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경우 집회한 때 진입로가 가로막혀 원자재를 실은 화물차의 출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생산된 타이어를 수출하기 위해 하루 70여 대의 컨테이너 화물 차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파업 첫날 자정부터 운행이 모두 중단됐고 현재도 컨테이너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수소충전소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 하카충전소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서산에서 수소 트레일러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내일부터 충전이 불가능해졌고 낭월충전소는 9일, 신대충전소도 10일부터는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세종과 충남 지역 수소충전소는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시 비사업용 차량이 66만 5,880대가 있는데요. 각 자치구의 파업 기간 동안 유사시에 사업용으로 그 허가를 내주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충남도도 파업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개인 화물차 기사들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임시 허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민선 8기 대전과 세종 충남도정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권력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데다 앞으로 4년간 정책을 구체화하는 만큼 인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장우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편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현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인수위는 인사행정과 건설교통, 교육문화체육, 환경복지 등 4개 분과와 공약 추진 1개 TF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한 달간 대전시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시정 방향의 틀을 잡게 됩니다. 이 당선인은 발로 뛰는 행정과 강한 추진력으로 무기력했던 대전시정을 탈바꿈시켜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접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보수정당 시장이 된 최민호 당선인도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민선 8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5개 분과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은 다음 주 초까지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최 당선인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비롯해 세종보 존치,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현안들에 대한 적극 추진 입장을 밝히며 세종시정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명칭을 힘센 충남준비위원회로 정하고 아산 출신인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을 준비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인수위를 곧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지방 권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대폭 물갈이되고 새 당선인들 모두 광역단체장으로는 초선인 만큼 민선 8기 인수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네, TJB는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민선 8기를 이끌 대전, 세종, 충남 시도지사 당선인들의 각오와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최연소 구청장의 재선 의원, 이번에 또 대전시장 당선까지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대전시장 당선인으로서 먼저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전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도록 시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좋은 기업들도 대전을 떠나고 있고 또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대전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선 대전을 인류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기초 작업을 시작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대전 부흥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일전에 일하는 시장으로 남겠다,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업 중에서도 아주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산업용지를 대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약으로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듯이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을 확보해서 우리 항공 우주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방산 기업 그리고 대전에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노 반도체 기업 또 한편으로는
R&D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바이오 헬스 기업, 이런 좋은 기업들을 대전에 대거 유치하는 것이 대전의 미래를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일반 행정부분은 부시장한테 맡기고 기업 유치에 올인하는 시장, 또 기업 많이 유치해서 대전 부흥을 이끄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것이 대전의 미래를 위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민선 8기에서 예상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교통 분야입니다. 예. 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문제, 또 3에서 5호선 동시 착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참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은 지금 15년 가까이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사실상 착공도 못했습니다. 지금 같이 출발한 광주는 지금 2호선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네. 지하철 1호선이 같이 출발했던 대구 같은 경우는 3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고 네. 부산은 지금 5호선 가까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대전시장이 더디고 더디게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호선 트램 문제도 지금 전문가들 얘기하고 현장에 듣는 얘기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산 업무 파악을 좀 해보고요. 네. 문제점이 있으면 최단기간에 보완을 해서라도 조기에 시민들에게 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도시교통, 대중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거냐, 버스 중심으로 갈 거냐. 네. 저는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도시철도로 대중교통을 가고자 하면 큰 비전을 세웠으면 최소한 5호선 정도까지는 결국은 노선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2호선은 2호선대로 빨리 보완해서 착공하고 3호선, 4호선, 5호선은 추진을 함께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 그런데 이제 도시철도는 한번 시작하면 최소 10년이거든요. 최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해 가고 뭐 예타 신청하고 중앙정부와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 워낙 길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랜드 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해 간다. 그래서 2호선이 추진해서 착공해서 건설할 즈음에 3호선은 착수해야 되고 또 3호선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4호선도 같이 해야 되고 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곳부터 거꾸로 연결해가는 방법으로 예. 3, 4호선을 동시에 추진해 가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앞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예산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예. 국비 확보가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노선과 방식에 따라서 한 3조 6천억에서 4조 9천억 정도 예산이 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국비 확보는 국회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같은 당의 정권 창출을 한 입장이고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과의 어떤 소통과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그 분야에서는 충분히 인적 네트워크가 서로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기회를 못 살리면 또 침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취임 첫날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로 도시를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볼까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의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을 놓고 약간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돔구장 건립도 내세우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출발을 했으면 네. 돔구장을 포함하고 또 BTS나 이런 뭐 대형 공연까지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야구장 건설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진척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점도 있어요. 이게 너무 늦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는 이제 한밭운동장 철거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밭운동장이 아마 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건설한 운동장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수위 과정에서 명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기에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수위에서 시 간부들한테 어떤 야구장 문제는 신속하게 추진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보고를 해달라. 면밀하게 보고를 본 다음에 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교통 분야부터 새 야구장까지 대전의 새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신규 확진자는 578명으로 엿새째 1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어제와 비슷한 197명이 신규 확진됐으나 지난주 대비 65%가량 감소했으며 세종과 충남에서도 어제보다 늘었지만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83명과 298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6분쯤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의 한 찜질방 건물에서 59살 남성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다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씨가 소속된 철거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고 김용균 사건 외에도 1년 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며 관련 사건을 김 전 대표에게 보고한 서부발전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와 책임 여부를 집중 따질 전망입니다. 앞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김용균 씨가 사망했지만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이사가 해당 작업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